자, 여러분, 오늘 클러드 오퍼스 4.7이 공식 출시됐습니다. 엔트로픽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코딩 작업도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다. 지시사항을 훨씬 정확하게 따른다. 스스로 오류를 잡아낸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들 지난 몇 주 동안 사람들이 불만으로 올린 것들이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어떻게 써보실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4.7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것이 정말 새 모델인지 아니면은 엔트로픽이 스스로 만든 문제를 조용히 복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데스크탑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퍼스 4.7 이제 선택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하나 다른 점은 4.7을 선택하면은 이제는 어댑티브 띵킹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소넷이나 오퍼스 4.6을 보면은 익스텐디드 띵킹이라고 더 깊이 오래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4.7에서는 어댑티브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생각한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코어work인데 코어work에서도 같이 오퍼스 설정 가능하고요. 클러드 코드 들어오시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오퍼스 4.7 그리고 오퍼스 4.7 1 밀리언 컨텍스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미널에서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러드 업데이트라고 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가장 최근 버전인 2.1.111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고요. 자, 클러드에 접속하시면 보시다시피 오퍼스 4.7 엑스트라 하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모델을 바꾸려면 슬래시하고 모델 치시고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폴트는 4.7 with 1 million context 있고요. 네, 오퍼스 4.7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effort는 어떻게 바꾸냐면 effort라고 치시고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low, medium, high가 있었는데 extra high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팁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어드바이저 영상 찍어드릴 때 결국에는 어려운 거는 5% 시키고 쉬운 작업은 소넷이나 하이코한테 시키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매번 모델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까먹을 때도 있고 너무 귀찮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모델을 우선은 저는 디폴트 모델을 다시 소넷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겨져 있는 커맨드인데요. 모델 치시고요. 오퍼스 플랜이라고 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플랜 모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깊은 계획을 짜야 되는,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에서는 오퍼스의 4.7 모델을 쓰게 되고요. 나머지 쉬운 작업이나 코드 생성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소넷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모델을 바꾸면 보이시나요? 자, 플랜 모드로 들어가니까 오퍼스 4.7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랜 모드로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4.6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플랜이 짜여지고요. 그것을 좋다, 실행해줘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소넷으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특히 4.7이 앞으로 더 많은 토큰을 소모할 것 같으니까 아마 레이트 리밋에 걸리는 경우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토큰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고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오퍼스 4.6과 GPT를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개선 사항이 있었고, 대부분의 수치는 4.6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비주얼 내비게이션 쪽에서 정말 수치가 많은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새로운 건가 아니면 뭔가를 복구한 건가, 이 의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클러드 코드가 갑자기 파일을 안 읽고 바로 수정을 시작한다. 이전보다 훨씬 자주 틀린 코드를 내버린다. 1시간 썼더니 200불 한도를 다 써버렸다. 심지어는 200불짜리 맥스 플랜을 캔슬했다는 포스팅도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돈 내고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냥 몇 명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AMD 시니어 디렉터가 7,000개에 가까운 코딩 세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델의 사고 깊이가 73% 감소했어요. 한 응답당 2,200자 정도 쓰던 리즈닝이 600자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지 않고 바로 수정하는 비율이 6%에서 33.7%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3번 중 한 번은 진짜 파일도 안 보고 코드를 건든 겁니다. 저도 계속 이 시기에 클라우드 코드를 많이 써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응답이 조금 얕다고 할까? 근데 모델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업데이트도 없었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사실은 바뀌어 있었네요. 그리고 2월 9일 엔트로픽이 조용히 뭔가 하나를 바꿨습니다. 어댑티브 띵킹이라는 것을 켰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질문은 쉬우니까 띵킹을 안 써도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쉽다고 판단한 지문에 리즈닝 토큰을 0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effort의 기본값을 high에서 medium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종류의 변경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한다. 200불 플랜 사용자가 늘면서 서버 부하가 커지다 보니 그것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릴리즈를 위한 준비입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건 두 가지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공식 발표 없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쩍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 4월 12일에 브릿지 벤치 환각 벤치마크에서는 오퍼스 4.6이 83.6%에 있었는데 그 수치가 68.3%로 떨어졌습니다. 리더보드의 2위에 있던 모델이 12로, 그러니까 소넷 4.5보다 낮아진 겁니다. 이걸 공식 발표 없이 그냥 사용자들이 쓰다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4.7 발표문에 나왔던 개선 사항들, 자, 지시사항 정확히 따르고 스스로 오류 잡고 깊은 사고하고, 이게 사람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불만으로 올린 것들이랑 하나하나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작극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4.6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4.7을 영웅처럼 등장시킨 게 아니냐고.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빅테크 회사들은 200불 플랜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그 트래픽 규모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 그 서버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벌써 이번 주에만 아침에 일어나서 클라우드 켰을 때 로그인이 안 되고 에러가 나서 쓸 수가 없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조용히 에포트를 낮추고 띵킹을 줄인 겁니다. 그렇지만 알리지 않은 거 솔직히 문제가 있었죠. 자, 4.7의 개선 중 일부는 4.6에서 뺏어갔던 걸 다시 돌려준 겁니다. 하지만 비전의 향상이나 엑스트라 하이 에포트 같은 건 진짜 새로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전 새로운 모델도 아니고 그냥 복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입니다. 4.7과 함께 클라우드 코드의 데스크 앱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솔직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션을 관리해주고 프로젝트 여러 개 동시 진행할 수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 잔량 확인할 수 있고 로컬 호스트 프리뷰할 수 있고, 특히 컨텍스트의 잔량을 바로 볼 수 있는 건 클라우드 코드 헤비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출시 당일 오늘인데 벌써 개발자가 1시간 만에 버그 40개를 찾았습니다. 버튼이 안 눌리고 음성 입력이 화면에 열린 모든 텍스트 박스에 동시에 입력되는 등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회사가 이런 QA도 하나도 못 잡아내고 출시했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내부 엔지니어들은 벌써 몇 달 동안 썼다고 하는데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출시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앱들은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고쳐지니까 이런 버그들은 금방 잡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6의 성능 저하는 정말 진짜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꼈던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엔트로픽이 조용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7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모델입니다. 비전과 구조적 변화는 진짜고 일부는 4.6의 설정을 되돌린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모델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도 4.7 지금 당장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엑스트라 하이 에포트 모드는 진짜 써봐야지 그 유용성을 알 것 같고, 비전 성능 향상은 정말 실제로 유용하고 데스크탑 앱은 아직 베타 수준이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또 언제 성능이 저하될지 모르잖아요. 4.8을 위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클라우드 코드에서 4.7로 바꿔서 실제 프로덕트에 써보겠습니다. 뭔가 놀라운 게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다시 쉐어할게요. 지금 클라우드 코드 쓰고 계신 분 바로 업데이트 해보시고요. 엑스트라 하이 써보시고 차이가 느껴지시면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맥스 위드 아이잭이었습니다.